비에 시시해 넌 시멘트의 색감을 이식해 회색도 시속 그녀가 신는 민트색 나이키 슈즈 빽빽한 빌딩 틈 사이 그녀의 자유로운 나이키 슈즈 바람을 건드리는 그녀의 thick silky 나이키 슈즈 Yeah I like the Nike shoes I wanna spend every night with you 지난 언제야? 10화? 네. 10화 2부 시작 때 긍정 씨가 이상한 소리를 한 게 되게 좋아요. 뭐가 좋다는 거죠? 저는 좋아요. 저는 그런 원래 우리의 취지는 약간 그런 거였는데 진지 빠는 거는 나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좀 약간 정신 노는 게 긍정 씨의 캐릭터였는데 요즘 아파서 그런가 정신을 잘 안 놓네. 안 놓네. 감기 걸려서 그래요.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그 피트니스를 얘기를 해보는 거죠. 웨어러블을 얘기하면서 사실 피트니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왜일까요? 이거 문득 생각드는 게 되게 신기하네. 꼭 그거 말고도 웨어러블은 사실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웨어러블 하면 일단 피트니스가 생각이 나요. 건강 관련된 것들.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 퍼지면서 발전이 되다가 건강 부분에서 특히 두각을 보인 이유가 네. 사람들한테 보급된 게 가장 많잖아요. 그리고 왠지 사람들 욕심에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뭔가 과학적으로 내 걸 분석하고 싶은 욕망이 수명 있는 것 같아요. 연장이라든지 이런 욕심은 다 있으니까. 나의 뭔가 현재 몸 상태를 보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육안으로 그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도 한데 네. 이거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사실 그 기술의 발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음. 성적으로 발전을 하거나 음. 그리고 기록하기 위해서 발전하거나. 또 오늘 아항대 씨 뭐 인문학 방송 듣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실이 그런 것 같은 게 예. 예전에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게 없었을 때 내가 뭐 달리는 거, 내가 잠을 자는 거, 혹은 내가 먹는 거를 기록한다라는 거는 사실 어떤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 선수가 옆에 비서를 두고서 그걸 기록하거나 네. 네. 이러지 않는 이상은 힘든 일이었어. 만보기가 있었죠. 네, 그때는 근데 결국 그래봤자 걷는 거, 음. 걷는 횟수 정도만 기록을 해두는 거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네, 저는 이쪽 분야에서 제일 처음 시도를 한 게 나이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나이키가 이 네. 운동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운동 관심이 선수들과 많은 게 아니지. 걔네들 그 회사니까 그게 일이지 걔네. 운동 선수들과 또 이게 있으니까 어느 날 그런 걸 느꼈겠지. 이 아마추어 운동하는 애들도 네. 일반 전문 운동인들처럼 이걸 기록하고 싶을 텐데 코치도 필요하고 네. 다 해보고 어떻게 싶을 텐데. 할까라고 했는데 그때 무렵에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 같은 게 나오면서 네. 헐 이거 쩌는데라고 걔네들이 느꼈겠지. 근데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나이키에서 먼저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애플이 먼저 가서 네. 제안을 했을 거다. 왜냐면 애플이 이런 액티비티 활동적인 거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록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죠 사실은. 그것도 그런데 얘네가 처음으로 나온 거는 이 나이키 플러스라는 네네네. 그걸 만들었을 때 네. 애플이 이걸 만들었을 때 기록적인 용도보다는 네. 현재 운동하는 거에 맞는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 얘네가 하고 싶은 건.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애플이 먼저 연락을 했을지 나이키가 먼저 해보자고 했을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전 나이키 쪽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가 언제였냐면 2004년도인가? 그때 아이팟 터치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나오고 아이팟 터치 1세대가 나오고 너무 옛날로 갔는데 뭐야,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이팟 터치 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2000... 그 다음 년에 나왔어요. 아이팟 터치가 아이폰이 그래요? 먼저 나고 엄청 늦게 나왔네. 네. 어쨌든 저는 아이팟 터치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걸 사는 사람은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네네. 돈이 좀 많거나 네. 진짜 비싼 거였는데 네. 그렇게 사서 막 쓰면서 보여주면서 막 야 신기하지 이러면서 보여줄 때 엄청 갖고 싶어했던 기계였는데 어느 날 극장에 갔는데 네. 극장 광고에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계속 뛰어요. 나이키 운동복을 입고 나이키 신발을 신고 계속 뛰는데 그 극장 오디오로 전부 조용해지면서 뭐 지금 몇 킬로째 달리고 계십니다. 속도는 몇이고 페이스가 몇입니다. 이게 그 사람 귀로 들리는 거를 이제 광고로 내보내더라고요. 네. 네네. 그걸 볼 때 아 저거다. 난 저걸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왜 운동을 안 해요, 근데? 왜 안 뛰어요? 왜 안 뛰어요? 지금 0km 하반신 마비가 오고 있는 게 아닐까. 0 칼로리 소모.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때는 엄청 뛰었죠. 그때 그거 사고는 이제 마음에 불 붙어가지고 며칠? 엄청 뛰었었죠. 아니 엄청 2시간, 오래됐어요. 2시간. 아이팟 그것 때문에 아이팟 터치도 중고로 사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모든 기계 안에 대부분 스마트폰 안에 이걸 측정하는 도구들이 다 들어 있잖아요. 운동 네. 센서가.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운동 센서라는 게 기계에 들어 있을 리가 없었으니 아까 말한 우리 웨어러블의 시초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럼 그걸 보조하는 장비를 달자 해서 네. 그때 당시에 나이키가 이 나이키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하면서 네. 그 아이팟 터치 안에 나이키 플러스 앱을 넣고 음. 그걸 측정해 주는 게 아이팟 터치에서 안 되니까 네. 이상한 칩을 팔았어요. 음. 그래갖고 그 칩을 신발에다가 달면 음. 그 발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내가 몇 발자국을 얼마의 속도로 뛰고 있는가라는 네. 걸 측정해 주더라고요. 이 나이키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2006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으니까 네. 걔네들보다 더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요? 먼저 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나이키 플러스 아이팟 스포츠 킷이라고 팔았거든요. 엄청 길어. 이름도 길어. 근데 이제 아이팟 나노에 있었던 거. 네, 나노에 있었어요. 이 물건이 나올 때 저는 이 나이키 플러스가 모든 웨어러블의 할아버지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시작이지 사실은. 이 그쪽이면. 피트니스 웨어러블의 거의 이제 대중화를 시킨 장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나이키 플러스 이 아까 은 실장이 말한 대로 이제 조그만한 칩이 있어요. 네네. 이 한 신발에 다는 칩이죠. 신발 속에 넣는 칩이에요. 원래는 예. 속에 넣을 수 있는 네, 칩이죠. 신발 그 나이키 플러스를 지원하는 신발은 그 홈이 파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홈에 그걸 넣고 네. 이제 아이팟 나노에 연결을 하면 네네네. 또 아이팟 나노도 그때는 블루투스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블루투스를 대는 이런 리시버를 아이팟 나노에 꽂아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양쪽에 다 넣어야 되는 거야. 신발에도 넣어야 되고 아이팟 나노에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네, 기본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꽂으면 아이팟 나노에 나이키 플러스라는 메뉴가 생기고 생긴다고 들었어요. 나도. 그걸 누르면 사실 이 기록은 되고 있는데 네. 얘네가 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운동에 맞는 음악을 추천을 해주고 싶은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페이스에 맞게 뛰느냐에 따라서 네. 밝고 경쾌한 노래를 하는 그 추천을 해주거나 네. 아니면 천천히 걷고 있으면 조금 더 BPM이 낮은 노래를 네, 추천해주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록을 그 당시에 아이튠즈에 아이팟 나노를 연결을 하면 맞아요. 나이키 동기화를 플- 시켜줘요. 네, 거기다가. 나이키 플러스 홈페이지에 연결을 시켜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번거롭잖아요. 이제 몇 년 뒤에 2010년쯤에 아이팟 나노 2가 아이팟 터치 2가 나왔어요. 네네. 얘는 블루투스가 되는 애였어요. 그쵸. 얘는 이제 그래서 그런 리시버를 안 꽂고도 네. 이 센서만 있으면 신발에 센서만 사냥. 있으면 네. 이제 연결을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와이파이도 되니까 동기화도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이튠즈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걷고 뛰고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남는 네, 거예요. 남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깅을 할 때 뛰는 거 위주로 하는 속도를 중시하는 조깅하는 사람이었는지 네. 예. 아니면 그냥 산책같이 트레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개인 기록에 남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7인가 시절에 네. 거기 들어가고 가입하고 나이키 플러스에 가입하고 그때 그리고 내 계정 되게 오래됐어요. 그 1년 엄청 지나면 오래됐어요. 없어져 이제. 외국 거라서 괜찮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움찔했네. 씨. 1년이나 안 뛰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이 신발 속에 넣는 칩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나이키에서 이제 이거를 이 사람들이 귀찮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귀찮았어요. 네. 이걸 이 넣는 거는 넣는 건데 핸드폰으로 보는 걸 귀찮겠지라고 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네. 나이키 스포츠 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조그만한 액정이 하나 달려 있고 네. 이걸 풀르면 USB가 나왔어요. 아, 내가 네. 뭔지 기억난다. 그래서 USB를 이렇게 동그란 연결을 해서 네. 그걸 네. 팔찌처럼 차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건강 팔찌 같이 생겼어요. 진짜 네. 생긴 것도 건강팔 네. 아니 전자발찌에 가까웠어. 그 정도였어. 아니, 알록달록했어. 안쪽은 빨갛고 네. 겉에는 뭐 그런 모양이었는데 그래서 나이키 스포츠 밴드라는 걸 보면 이제 내가 몇 걸음 뛰었는지 네. 그리고 시간 음. 이 정도는 볼 수 있게 그리고 만들어 놨더라고. 그거는 이제 아이팟이 없어도 네네. 걔네들이랑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그래갖고- 걔 안에 블루투스가 들어 있어서 네, 아이팟 없어도 그냥 바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 나이키 계정에 이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귀찮아서라는 생각보다는 뭐였냐면은 나이키에서 뭐 아까 아망도 말대로 애플이 제안한 건지 나이키가 제안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해봤어요. 나이키 플러스라는 걸 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안 유명했지만 그때 당시에 네. 해외 쪽에서는 이걸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신발 산업과 연계되는 것들이 꽤 많다는 걸 안 거지. 상품으로 연계되는 것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2007년도 8년도에 그걸 가입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몇 번 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그 보폭이 측정이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럼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이 정도 보폭이면은
이런 그 속도가 나야 되는데 속도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속도가 나긴 나는데 힘들어서 안 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안 나는 건지 네.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자세나 폼 네. 문제로. 왜냐하면 엄청 열심히 달려 이 사람은. 근데 속도가 안 나. 예.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되게 놀라웠던 게 이제 신발을 바꿔봐라라고 여기 추천이 떠요. 그래갖고 나이키는 되게 과학적인 게 이 사람마다 걷는 게 안쪽을 왜 우리 신발 굽도 어떤 사람은 안쪽 먼저 닿는 사람은 신발 굽이 안쪽만 달아요. 모든 신발이. 그 또 바깥쪽을 닿는 사람은 바깥쪽만 달고.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신발이 나와요. 사람 발에 맞는 신발이. 나이키에서. 네, 그럼 그걸 신고 뛰면 더 발이 편하다는 거지. 그걸 추천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도 있을걸요. 나이키 플러스 앱에 보면은 어떤 신발 신고 뛰었는지 거기 써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갖고 뭐 사실은 그냥 내가 사고 싶었던 신발 걷다 써놓고 했었는데 그땐 돈이 없어가지고. 예. 지금도 그래서 뭐 에어맥스 90 신고 뛰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냥 동네 신발 신고 뛰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아식스 이런 거 신고 뛰는데 그 월드컵 신발 이런 거 신고 뛰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얘네들이 이제 느낀 거지. 아 이게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가 있구나 우리 소비와. 그래서 아마 저는 밴드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그 나이키를 세 개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이키 아이팟과 연결되는 나이키 플러스 아이팟 스포츠킷이라는 게 있었고 가장 처음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폰과 별도로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과 별도로 손목에 차서 이제 내가 운동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애플 쪽 아니더라도 살 수 있게 그 나이키 플러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나이키 스포츠 밴드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나이키 퓨얼 밴드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나이키 퓨엘이라는 거를 그 광고를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되게 막 심장이 또 바운스 하면서 그동안 안 뛰었던 걸 또 뛰어야겠네 이렇게 만든 광고였었는데 걔네들이 그거였어요. 나이키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온 거지. 야 왜 조깅하는 사람들만 해줘. 난 자전거 타는데 니네 신발 신고 니네 운동복 입어. 혹은 야 나 농구하는데 농구를 나이키 밴드로 측정할 수는 없잖아. 조깅이 아닌데.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게 얼마나 격렬하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서 퓨엘 점수라는 걸 만들게. 그래서 이제 뭐 몇 킬로 뛰었고 이런 걸 하지 말고 많이 움직였으면 퓨엘이라는 걸 쌓아줄게라고 해서 계정마다 퓨엘이 쌓이더라고요. 이 나이키가 좀 영리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움직일까를 연구를 했는데 게이미피케이션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이미피케이션은 보상. 뭐냐면 이 일상을 게임처럼 만들어서 이제 게임적인 요소를 자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치를 쌓잖아요. 이것처럼 하루에 어느 정도의 퓨엘을 쌓으면 뭐 레벨이 올라가거나 그리고 거기에 그 도달하면 뭔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배지 같은 보상들을. 그러면 퓨엘이 계속 차요. 은실제가 말한 대로 뭐 몇 걸음 뛰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움직였나를 판단을 해서 이 퓨엘이 여기 나오는 LED에 예쁘게 찹니다. 이 심지어 예뻐요. 퓨엘 밴드가 그랬죠. 퓨엘 밴드는 예뻐요.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점점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차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하루에 움직였구나라는 걸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로 했는데 반응이 좋았나 봐요. 그래갖고 그 퓨엘 밴드가 저 해외에선 꽤 많이 팔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퓨엘이라는 제도가 나이키 그때 당시에 저는 조깅만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나이키 계정이 이렇게 조그맣게 생기더라고. 그래갖고 네가 달리면 퓨엘로 환원해 준다라는 게 그때 있었어요. 뭐 돈은 아니죠? 환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까지 퓨엘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10km를 뛰었어. 그럼 내가 몇 킬로를 뛰었는지를 거기 누적을 해줘요. 나이키로. 운동량을 운동량을 해줬는데 준다고? 이제 뭐 예를 들어 10km를 뛰었어. 근데 10km를 천천히 걸었어. 그러면은 뭐 100퓨엘인 거고 뭐 미친 듯이 뛰어서 다 버닝을 시켰어. 그러면은 뭐 500퓨엘을 주는 거지. 그 속도나 이런 페이스를 평가를 해서. 근데 그게 이게 퓨엘 밴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게 잘 됐는지 그 이후부터는 모든 나이키에 있는 점점 파생되는 운동 서비스들을 다 퓨엘이라는 걸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나이키 계정을 만들면 그 퓨엘이 쌓여요. 그냥 내가 뭔 일을 하든 그 조깅을 쌓인 하든. 퓨엘은 뭐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경험치예요. 경쟁 용도예요. 랭킹 같은 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옛 과거가 처음에 퓨엘이 생겼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어느 날 내가 나이키 계정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엄청 귀여워진 거야. 나이키 사이트가. 나 해킹 당한 줄 알았어요. 완전 애들 사이트처럼 귀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메뉴 되게 중요했던 메뉴 내가 몇 킬로 뛰었는지 내 습관이 뭔지 메뉴가 다 구석탱이로 사라지고 그 아시죠? 플래시 초창기에 되게 그 졸라맨 시절에 되게 보기 민망할 정도의 3D를 구현한 플래시 같은 걸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거기 세워놨어요. 덩그러니. 맞아. 그래갖고 퓨엘을 모으면 그걸로 캐릭터 옷을 사고 염색을 시키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없애버렸어. 소리 없이. 없애야지. 잘해야지. 아 근데 나 캐릭터 엄청 신경 써갖고 막 간지나게 흰색 머리 해가지고 그 와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더 신기하다. 그래갖고 내 퓨엘 나 좀 없어졌어. 그걸 사가지고. 아니 그걸 없애면서 다 돌려줬어요? 환불을 아니 해야지. 없어졌지. 그냥 없어진 거야? 예, 그냥 점수가 먹튀네, 먹튀. 왜냐면 그거 하면 퓨엘 관리 깎였거든 그때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 뭐 그런 제도를 넣었는데 예. 어쨌든 게임성을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이 재미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또 접근을 하게 됐다는 거는 아마 확실히 느꼈는지 네. 이후에 다른 업체들도 그런 것들을 족족 반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네, 지금은 이제 누구나 핸드폰에 보면은 페도미터라고 해서 만보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여러분들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안에는 전부 다 정확히 말하면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측정하는 네. 센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핸드폰을 달고 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핸드폰 안에 핸드폰이 얼마나 덜컹거렸냐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해서 네네. 그 만보개처럼 기록을 되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신발 밑에 놨던 그 센서를 대신해서 핸드폰이 전부 다 해주고 이제 있는 거죠. 해주고 있으니까 네.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나이키 플러스 앱을 다운받으시면 똑같은 역할을 퓨엘도 채울 수 있고 네.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이키 플러스 자체가 사실 러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라서 앱스토어에서 나이키라고 치면은 나이키에서 만드는 운동 관련 앱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나이키 플러스는 이제 전문적으로 러닝을 하실 분들한테 스텝션하면 되게 좋아요. 뭐 음악도 추천해주고 아까 말한 네네. 대로.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그 내가 달리기 시작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달리면 거기 좋아요 누르면은 좋아요 눌리는 순간 내 귀에서 음악 듣다 멈추고 누가 좋아요 눌렀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달릴 생각 없고 퓨엘만 채우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이키 퓨엘 앱도 있어요. 그러면은 스마트폰 운동 센서 인식해서 그냥 내가 하루에 얼마나 칼로리 소비했는지도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이키가 이런 네. 운동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발전을 해가면서 네네. 운동을 할 때 쓰는 위주로 발달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점점 보편화가 돼가는 거예요. 누구나 한 네. 매일매일 내 움직임을 모두 기록하고 싶은 걸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이. 그치. 운동을 하는 순간에만 처음엔 기록을 하다가 네. 기록해보니까 좋거든. 내가 하루에 몇 걸음 걷고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자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점점점 발전을 해서 액티비티 트래커의 역할로 바뀌고 있어요. 웨어러블 자체가. 그래서 핸드폰에서 기록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액티비티 트래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네네. 거거든요. 이 액티비티 트래커의 가장 지금 뭐 큰 기업 중 하나가 네. 이제 조본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루투스 스피커 이게 만들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조본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네. 애플 타고 들어오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냥 조본 네, 조본이라는 회사가 그 해외 수입사 끼고 들어오는 수입사 거예요. 끼고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조본은 사실 뭐 조금 아이폰이나 뭐 이쪽 액세서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들 뭐 들어봤을 만큼 유명해졌죠. 네, 네. 저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먼저 알았는데 예. 뭐 블루투스 스피커도 잘 만듭니다. 네, 아무튼. 원래 팔찌가 근데 스피커가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어폰 팔던 네. 회사였어요. 네, 저는 조본이 이렇게 오래된 회사인지 몰랐는데 조본이라는 이름은 바뀐지는 얼마 안 됐고 네. 이제 1999년에 오픈을 한 회사예요. 원래 블루투스 이어폰을 만든 회사였죠. 네, 그래서 되게 오래된 회사인데 네. 일단 오늘은 블루투스 스피커 얘기 말고 이 액티비티 트래커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조본 업이 먼저 나왔었어요. 네, 저는 조본 업이 나왔을 때 네. 혁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왜냐면 너무 예쁜 거야.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네,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전 나오고 한 몇 개월 있다가 제 생일 선물 저한테 주는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서 샀거든요. 예. 그게 나이키 퓨엘이 아까 아망드가 예쁘다고 했는데 퓨엘 밴드가 네. 그게 나온과 동시에 나이키 퓨엘 밴드는 전자발찌가 오징어가 됐어. 오징어가 네. 됐어. 그래? 나이키 퓨엘 밴드는 두껍고 안에 배터리도 많이 들어있고 무거운데 조본은 액세서리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쁘고 정장에 껴도 어울리니까. 네네. 이 조본이라는 회사가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네, 회사인데 맞아요. 이 조본 업을 만들면서 그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디자인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곡선에 대한 각도까지 다 계산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딱 팔찌처럼 맞물리는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엇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차면 뭐 내가 움직인 기록 그리고 자는 기록, 수면 기록, 네 수면 기록까지 될 수 있도록. 사실 수면 기록이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센서가 발전을 안 했었는데 이 손목에 이쁘고 가벼우니까 차고 자도 되거든. 차고 잠으로써
사실 사람이 자면서 얼마나 손목을 움직이냐를 평가해가지고 잘 잤는지 못 잤는지를 평가한다는 게 네. 되게 충격적이었었죠 그때는. 조본 업 이게 나오고 네. 이 기존에는 그 나이키 플러스를 이용해서 운동할 때만 쓰던 이런 트래커들이 네. 24시간 매일매일 사람을 따라다니는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는지 자는지는 물론이고 앱을 통하면 이 사람이 뭘 먹었는지까지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자동으로 기록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 앱 안에서 네. 자동적으로 그 걸음과 네. 잠 그리고 가장 먹는 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그 기록을 하면서 이 네. 사람이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업은 사실 좀 좋고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긴 했는데 예. 불편했어요. 이게 어떻게 동기화를 하냐면 네. 좁은 업을 빼가지고 핸드폰 이어폰 구멍에 꽂아요. 아, 기억나요. 이걸 제가 은 실장한테 팔았는데 제가 쓰다가 은 실장한테 팔았는데 나도 팔았지 중고딩 나라에다가. 그래서 이게 되게 불편한 그러니까 구조긴 해요. 이쁜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조본이라는 회사 자체가 예. 제 추측인데 조본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어폰을 팔던 회사다 보니까 이 나이키 때 얘기가 나왔지만 이 웨어러블 이 연결되는 스마트폰이랑 연결되는 웨어러블을 하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맞아. 근데 아마 이걸 몰랐을 거예요.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 정도였겠지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 네. 업 앱이면 네. 거의 진짜 그 피트니스 앱에서 탑이었어요. 네. 그냥 그 밴드의 블루투스 모듈 넣기가 기술적으로 좀 힘들었을 거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좁은 업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얇고 이쁘게 만들려다 보니까 야 그럼 블루투스 포기하고 이어폰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냈을 텐데. 그 배터리가 이틀에서 3일 정도 갔었거든요. 네네네. 2, 3일 정도 갔는데 이제 2, 3일 정도 지나면 이게 진동이 와요. 충전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네. 동기화 안 해도 징징 오고 그리고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네. 신기했어요. 저는 그런 거 차고 다니면 좀 약간 사람들이 팔찌야, 긱스럽다고 얘기할 만한 디자인들이 보통 대다수인데 나이키 퓨어 밴드. 걔는 예뻤거든. 이게 진짜 그냥 팔찌 같은 느낌이라서 네네. 되게 예쁘게 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드는 업을 참 만족스럽게 잘 썼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게 제가 은 실장한테 팔고 며칠 있으니까 좁은 업 24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판 거지 너. 아니 몰랐어요. 어디 그 긱 정보 같은 데서 신상으로 나올 예정인데. 안 샀잖아. 그리고 내가 24를. 그 업 24는 제가 샀어요. 그래서 업 24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바뀐 게 동기화 기능이었어요. 무선이죠, 네. 무선. 네. 무선으로 이제 그 내가 움직인 기록들이 블루투스로 모두 네. 이제 동기화가 되고 되고 있는 거. 예. 배터리는 똑같이 2, 3일 정도 가는 그런 걸 2, 3일 정도 갔지. 아니요, 이제 24는 일주일 정도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예, 최대가 일주일이고 한 3, 4일 지나면 이제 조금씩 부족하다고 징징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징징대죠. 자면서 저는 이게 진짜 이걸 쓰면 좋았던 게 네. 아침에 부드러운 진동으로 날 깨워주더라고. 손목에서 이게 진동이 오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생각해 보면 단순한 기능이고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기계에 진동이 있고 손목에 아침에 차져 있으니 진동으로 깨워주는 게 소리로 깨워주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니까. 되게 사소한 건데 네.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 기능 때문에 이걸 못 팔고 한동안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깨워주는 게 진짜 좋았어요. 네. 소리가 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진짜 웃긴 얘기가 뭐냐면 긍정이가 네. 이걸 샀단 말이야. 네. 이걸 사가지고 택배로 받는 날이었어요. 네네네. 택배로 받는 날이었는데 너무 자기가 기대에 못 풀어 있던 거야. 24니까 업 24니까 업도 아니고. 태어나서 처음 사는 거예요. 이게. 웨어러블을 처음 사는 거였으니까 네. 내 기록 얘가 또 기록 덕후잖아. 기록하는 걸 좋아하죠. 예. 근데 얘가 이제 그날 마침 택배가 오는 날 네. 술을 먹으러 간 거예요. 술도 못 마시는 긍정 씨는 술을 잘 못 마십니다. 아니요, 술 잘 먹어요. 아, 잘 먹는데 안 자주 안 좋아하죠. 먹죠. 네. 근데 아무튼 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러 간 거예요. 근데 네. 그때 저랑 같이 살 때였으니까 제가 먼저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얘가 마시고는 야 너 왜 안 들어와? 네 네. 택배 왔어? 이러고 전화할 때는 가고 있어 이래요. 그래서 왔는데 집에 저는 그 사이에 잠깐 나가고 네네네. 얘가 그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네네. 택배가 온 거 전 책상 위에 택배가 있는 거 보고 올려놓고. 나갔는데 네. 근데 애가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네. 온 책상에 박스가 다 찢어져서 찢어 나와야 되고, 발겼군요. 완전 찢어 발겨있고 이러면서 자고 있는데 팔에
조본업이 찾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갖고 싶었어요. 그 술김에 기록이 적힌다잖아. 술김에 이제 그리고 그 술김에 그 생각을 한 건 차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이걸 기록해야겠다 오늘 밤을 기록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술김에 그거부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거 동기화 안 되면 기록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때 그냥 차고 잔 거야 이게. 동기화도 안 하고 그냥 동기화했어. 일어나서 눌러 보니까 이제 뭐가 되더라고 일어나서. 아 일어나서 네.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근데 더 아쉬운 거는 동기화를 하고 잤으면 이게 성격상 조금만 덜 취했으면 동기화를 하고 잤을 거란 그러니까. 말이야. 그럼 아침에 아마 소리 지르면서 깼을 거야. 네. 아 진동 오니까. 뭐야 이게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아무튼 좋은 추억입니다. 그건 들을 때마다 웃겨. 아무튼 이거는 조본업은 한번 지금도 나오는데 저는 조본업에 그래서 뭐 칭찬만 해줬죠. 우리가 디자인도 이쁘고 기능도 사실. 지금도 이 정도 디자인을 따라오는 그 어플리케이션 디자인도 없어요. 잘 이쁘긴 진짜 이쁘거든요. 서비스 이거 기기 자체도 되게 예쁘고. 다만 단점은 여전히 비싸요. 비싼 것도 비싸고 그리고 탕진잼편에 참조하셔서 그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좀 싸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조본업 시리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작이 잘 나요. 고장이 잘 나요. 네, 고장이 잘 나요. 근데 리퍼를 잘해줘 또. 이게 보내면 리퍼를 해주는데 이 보내는 리퍼를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며칠 동안 또 기록이 안 되잖아요. 아 그걸 못 참죠. 그게. 근데 이제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액정이 없다는 것도 어떻게 맞아. 보면 지금의 웨어러블 시장에선 좀 단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뭐 별도의 시계를 나만의 시계를 차겠다. 웨어러블 시계가 아니고 아날로그 진짜 시계를 찰 거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걸 수도 있죠. 얘네는 모토가 아예 뭐 액정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팔찌 패션 아이템으로 생각을 한 것 같은 게 지금 4까지 나왔는데 저번에 4까지 나왔어요? 네. 디자인이 엄청 예뻐졌는데 액정이 그대로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디자인은 그럼 여전히 그 트위스터 디자인인 거예요? 더 예뻐졌어요. 가죽도 달려 있고. 와 진짜요? 근데 획기라니까. 기능은 항상 똑같아요. 기능 계속 똑같고 뭐 그 기능적인 발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전력 소모가 발전됐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배터리 같은 거 여전히 어쨌든 그 디자인으로서 승부를 보고 그 기능 자체를 유지하면서 개량을 시켜갈 뿐이지 어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제공할 생각은 없다는 느낌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조본업 무브라고 해서 그 팔찌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뭐 허리춤에 달고 다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완전한 만보기 형태로 클립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뭐 원하시면 그런 형태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굳이 팔목에 차고 싶지 않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아까 말했듯이 그 중간에 잠깐 기록이 안 되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팔찌를 안 차야 되는 날이 있어도 네 기록은 계속 해주겠다라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네요. 네, 조본업이 이제 2011년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웨어러블이라는 거에 좀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조본업이 되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기능이 좋고 해도 안 예쁘면 안 쓰잖아요. 일반인들은 특히 내 몸에 달고 다녀야 되는 건데 노트북도 예쁜 거 사려고 하는데 몸에 달고 다니는 거 예쁜 거 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런 조본업이 나오면서 이런 웨어러블을 좀 대중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되게 높게 평가하고 싶고 시작은 나이키 플러스가 제시를 했는데 그걸 잘 받아서 더 일상생활에 가까이 붙이고 그 나이키 플러스는 어떻게 보면 매니아들이 더 많이 찾는 거였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운동 좋아하는. 네, 진짜 내 일상이 운동이고 난 운동 진짜 좋아해.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였다면은 조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니즈가 있다는 걸 캐치를 해서 잘 만들어낸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네. 나이키 플러스와 조본은 지금 제 머릿속 이미지에서도 약간 서로 경쟁하는 쌍벽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뭐 다른 게 또 근데 요즘은 또 다른 게 나온 것들이 많죠. 그 이후에 발전한 뭐 조본이랑 비슷하게 핏빛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아망드한테 조본 그 업을 산 다음에 1세대 조본이죠. 어떻게 보면 조본 업을 산 다음에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아 이게 몹시 귀찮은 거구나. 이게 그 맨날 차고 다닐 수도 없고 이게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징징거리잖아요. 밥 달라고. 그럼 계속 참고 있다가 꺼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꺼진 채로 끼고 다녀요. 그냥 팔찌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걸 보고서 아 이게 무의미하구나.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 생각하고 팔았죠. 그리고 나서 또 그 욕망을 참지 못하고 핏빛을 해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나이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약간 운동 좋아하는 분들, 맞아요. 운동을 측정하는 데 쓰는 거고, 조본은 일상생활에서 내 일상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조본은
원래 이어폰 팔던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핏빛은 처음부터 이 건강 제품에 특화돼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나이키와 조본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조본과 핏빛이 경쟁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네. 그래서 핏빛에서 이제 트래커들을 파는데 네. 뭐 제품은 막 7개 이렇게 되게 많아요. 핏빛은 아예 여기에 처음 창업부터 여기에 맞춰져 네. 있는 거군요. 처음 창업부터 아까 그 조본 무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뭐 네네. 클립형으로 끼우고 다니는 만보개처럼 네. 그런 걸 먼저 만들었었어요. 아, 네. 네. 봤어요. 핏빛을 살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예. 옛날 거에 만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웨어러블이 아니라 만보기 파는 건강 제품 회사인 줄 할머니들 데려다 앉혀놓고 체험해 보세요 이런 거 파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로 창업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여기서도 이제 밴드 형태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뭐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핏빛이 조금 더 그 건강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건강을- 기술적으로 더 잘 측정하지 않을까라는 예, 그리고 기대는 했었어요. 그 앱이나 서비스 같은 것도 조본보다 훨씬 전 나은 것 같거든요. 앱이나 서비스는 확실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저는 그때 당시에 약간 좀 디자인이 조본에서 봐서 그런가 네. 이 디자인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음. 사실 이게 말했듯이 아까 나이키가 최초로 제시를 해줬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할아버지 옛 선조로서 한마디 가오 왔잖아요. 애들아 재미가 없으면 사람이 안 쓴다. 네. 이걸 하고 갔는데 조본 진짜 재밌었거든요. 음. 내가 쓰는 것들이 바로바로 눈에 보이고 근데 핏빛은 조금 그게 약간 루즈한 느낌이었어서 조본에서 디자인이 너무 높아진 거야 눈이. 그치. 핏빛이 너무 진지한 디자인을 네. 썼었어요. 핏빛을 쓰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왜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 보내죠. 네. 그걸 매일매일 감시당하고 있는 느낌이었었어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앱 자체가 너무 무거우니까 예. 그러니까 무겁게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팔찌도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뻐서 샀는데 실제 받아보니까 좀 안 이쁘더라고요. 팔찌 사왔어요? 금경 씨? 안 아니요. 사왔죠. 조본 업에서 만족하셨죠? 아니요. 원래 내가 네. 조본을 사기 전에 네. 핏빛이랑 조본을 한참 고민을 아까 하다가 나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형 핏빛 좋아요? 핏빛 사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핏빛을 사려고 했어요. 네. 네. 핏빛을 사려고 했는데 거기 핏빛 제품 중에 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걸 사려고 했던 이유가 네. 얘는 방수야. 조본도 방수야. 걔는 생활 방수인데 얘는 수영도 할 수 있고 또 완벽한 방수 얘기가 방수야. 지난번과 이어져서 방수 성애자죠. 네. 그러니까 생활 방수로는 성에 안 찬다는 거야. 아, 그거 불안하잖아. 너 수영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아 그래? 물속에 자주 들어가시나 봐요. 아, 물속에는 안 들어가. 해녀야? 목욕할 때나 들어가지고. 그 핏빛을 이제 그때 당시에 네. 팔찌가 그래서 받았는데 이게 핏빛의 장점은 대신 액정이 달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플렉스는 안 달려 있잖아. 초창기에 플렉스도 액정이 있긴 있었어요. 어. 근데 점이 4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그거여가지고 액정이긴 그 삐삐 액정 같이. 나이키 QL이 제시했던 것처럼 자세한 건 모르지만 네가 오늘 얼마나 활동했는지는 팔을 들면 보여요. 네. 근데 이거는 디자인이 너무 구려가지고 조본과 비교를 하자면 팔찌로서도 아니고 시계도 아닌데 그 왜 옛날 옛적에 중딩들 쓰는 고무로 된 전자시계 같은 거 그러니까 딱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핏빛은 뭔가 네. 트래커를 차고 있는 느낌이고 조본은 팔찌를 트래커가 차고 아니야. 있는 거. 액세서리를 네. 차고 패션 팔찌야.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핏빛의 행보가 디자인을 좀 개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계를 예. 또 달아서 나왔더라고요. 액정이 있으니까. 스마트워치도 이제 나오기 네. 시작을 해요. 아예. 근데 좀 계속 실망스러운 행보였어요. 디자인이 루즈하거나 아니면 너무 지겹거나 이런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는 아까 말했듯이 네. 건강, 운동량 측정 여기에 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액정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쓰고 센서 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한 네. 정보를 네. 얻기 위한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막연한 기대는 있죠. 왜냐면은 당연히 조본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였고 네. 이쁘지만 측정은 되지만 그 측정된 정보가 예. 이제 문득문득 생각이 드는 거지. 나는 이게 건강에 도움되라고 측정을 하고 있는 건데 디자인에 막 집착을 하고 이러니까. 네. 근데 핏빛은 그런 걸 강하게 신뢰성을 주긴 하죠. 좀 더 본질에 가까운 네. 정답을 주는 거죠. 다만 그래도 그럼 뭐합니까? 궁극적으로 끼기 창피한데.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조본이랑 핏빛 둘 중에 네. 난 디자인이 더 좋다 하시는 분은 조본을 선택을 하고 건강이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면 핏빛을 선택하라고. 뭐 네. 자기 핏빛-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네, 거겠죠. 말 그대로 근데 핏빛은 뭐 이제 걸음수뿐만 아니고 뭐 심박수 체크하는 조본도 돼요. 거기서. 조본도 돼요? 조본 네, 어떻게 새로 나온 거에 측정해요? 심박수 들어 있어요. 그럼 내 팔목에 있는 센스 그렇죠. 맥박 재가지고 하는 거예요, 걔도? 그렇죠. 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막 도입을 하려고 하는군요. 네, 핏빛이. 이 핏빛은 진짜 저도 그때 은실장 할 때 이거 조본 네. 팔고 예. 핏빛 그 시계 달린 걸로 가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네. 근데 이제
너무 안 예뻐가지고 그냥 말긴 했는데. 아니, 진짜 전자발찌인데 시계 달아준 것 같아. 핏빛이 나이키처럼 네. 뭐 운동할 때 달리기 할 때 페이스 조절도 해주고 추천을 해줘요. 아 그래서 핏빛을 핏빛을 받고 제 나름 그런 거에 신빙성을 얻게 됐던 큰 이유 중 하나가 네. 핏빛은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거에서 다 되는데 요즘 나오는 아이폰과 갤럭시에서 다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핏빛을 차면 위아래를 측정했었어요. 내가 계단을 올라갈 거면 지금부터 계단 올라간다를 키고서 계단 올라가잖아요. 나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 네. 그걸 광고에서 또 해주더라고. 내가 얼마나 계단을 올랐는지 기록하고 싶은데. 아이폰 6는 다 되잖아. 근데 이제 그때는 아이폰 4 시대였죠. 난 그때는 네. 아이폰 6를 안 썼으니까. 그때는 그게 없었었어요. 그 위치 고저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기계에 들어가 있지 네. 않았고, 근데 핏빛은 그게 들어가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핏빛 계정에 가면은 뭐 달리기, 걷기, 그게 너무 부러웠어. 내가 계단을 몇 개 올랐는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러면 뭐 해요? 안 걷는데. 예. 아니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게임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그 예. 나이키로 돌아와서 나이키는 게임성을 부여했고 네. 그 게임성이 더 크게 와닿는 게 유저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친구 관계를 맺어놓으면 옆집에 누구 혹은 멀리 사는 누군가 내가 옛날에 알던 친구 누구가 네.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보고 괜히 나도 좀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본도 그렇고 예. 핏빛도 그렇고 그 기능이 있어요. 친구 추가를 하면은 친구랑 같이 경쟁을 하는 게. 그렇죠. 네. 근데 조본은 그나마 이 좀 IT 아는 애들은 이제 서로 친구 맺어서 했는데 네. 핏빛은 아무도 없어. 한국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나 혼자 해 그냥. 아니 한국이든 해외든 네. 어쨌든 가입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키는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기가 사실 힘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결국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차고 다니면서 그냥 건강에 대한 지표를 보는 거 정도로 끝나고 그걸 참으로써 내가 달려야겠다, 내가 운동을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그 할 거면 한 4개 사서 같이 쓰십시오. 주변 사람들이랑 주렁주렁. 네. 저가 공부하세요. 조본 옵 쓸 때 네. 배터리가 한 3, 4일 갔고 네. 얘 핏빛은 한 7일? 한 열흘은 가더라고요. 네. 남들 쓰는 거 보니까 홈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근데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긍정이가 배터리가 많이 들어 있는 거 아니야? 네. 샤오미 밴드를 썼었거든요. 이제 얘기가 나오죠. 네. 샤오미 밴드를 쓰니까 얘가 충전 안 하는 거야. 샤오미 밴드 한 달까지. 이거 한 달 더 가요. 샤오미 밴드 얘기 좀 해주세요. 샤오미 밴드 난 이게 이제 가장 그 핫한 샤오미 밴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2부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이죠. 네. 나이키로 시작을 했고 네. 나이키가 처음에 제안을 했고 조본이 그걸 야 이 멍청이들아 디자인 안 넣으면 애들이 안 껴라고 디자인을 제안했고 핏빛은 아니야 센서가 더 중요해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거물 샤오미가 나와서 싸야지, 바보들아 뭐. 싸였어. 다 필요 없고 싸면 쓰는 거야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 그래서 조본이나 지금 핏빛이 네.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다 그렇죠. 네. 15만 원 뭐 이 정도 하죠. 그 정도인데 샤오미는 13,000원. 야, 10분의 1 가격 아니야? 예, 샤오미 밴드가 처음에 이제 중국의 그 이제 샤오미 그 기업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거 나온 거 보고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 이게 네. 아무도 안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네. 근데 네가 쓰고 있었지. 나는 그걸 사는 사람들 중에 이제 뉴스를 기다렸지. 중국에서 운동하던 남성 손목에서 폭파. 그런 거 기다렸는데 완전 안전하더라고. 네, 잘 쓰고. 그리고 이제 많이들 미 밴드가 그렇게 싸지니까 신기한 게 일반인들이 쓰더라고요. 네, IT에 관심 없는, 없는 사람들이 사람도? 네. 써요. 그러니까 맞아. 만보계 조금 비싼 만보계 정도의 느낌으로 사고 음. 더 재밌는 거는 중국에서 이게 되니까 그 이 팔찌 이 참고로 샤오미 밴드는 가운데 코어만 있으면 그 코어를 그냥 말 그대로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맹이 같은 걸 파는 거고 네. 그걸 끼울 수 있는 밴드 줄을 여러 개 팔죠. 네. 근데 서드 파티 업체에서 그 밴드 줄을 가죽이랑 이렇게 간지나는 것들로 만들더라고요. 네. 팔찌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밴드 줄만 갈면 그날 컨셉에 따라서 혹은 내가 제일 원했던 거거든. 아무리 조본이 이뻐도 조본 하나의 디자인은 그 하나만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빨간색 조본을 사면 네. 장례식장에 못 차고 가거든요. 그렇죠. 검은색 조본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미 밴드는 밴드만 바꿔 끼우면 그날 컨셉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머리를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재밌는 얘기가 핏빛이랑 또 비교를 그럼 잠깐 해보자면 센서 면에서 예. 얼마나 잘 측정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미밴드 조본을 잠깐만. 쓰다가 그럼 긍정 씨 그거 샀던 거 다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 내가 조본도 있고. 자 들어봐요. 조본은 내가 잃어버렸고
홍콩을 다녀왔잖아요. 네. 홍콩 다녀오면서 애플워치를 샀잖아요. 네. 근데 집에 있는 미밴드가 아직도 안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 샤오미 미밴드의 강점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거로 충전을 할 생각을 안 해도 돼요. 네. 이게 진짜 저는 엄청난 가격도 진짜 큰 장점인데 배터리 그 액티비티 트래커라는 걸 항상 내 팔에 차고 있어야 되는데 네. 충전하는 동안은 내 팔에 못 차고 있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미밴드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그냥 충전해주면 계속 그냥 돌아가는 거니까 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블루투스로 동기화도 돼. 이게 그 샤오미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가만히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조본도 그렇고 핏빛도 그렇고 분명히 다 분석을 했겠죠. 네. 그러다가 사용자들이 싫어하는 부분들만 다 캐치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다 때려박아 놓은 느낌이에요. 다른 맞아요. 데서 네. 되는 기능들은 다 되는데 네. 가격이 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데가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진짜 불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뭐 먹는 거 기록하는 거, 네. 그리고 뭐 게임성 부여하는 거, 네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다 뺐어요. 뺐어요. 네, 굳이 그런 것들을 해봤자 하는 사람들만 하니까 그냥 너는 네 거 표로 보기만 해. 걷는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뭐 계단 측정 이런 거 다 뺐어요. 네. 그냥 내가 오늘 몇 걸음 걸었나, 진짜 만보계, 클래식한 만보계 느낌인데 이거를 앱이랑 동기화를 시켜줌으로써 결국에 다른 것들을 다 제낀 게 아닌가. 네. 네. 물론 아직도 조본이랑 핏빛 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만약에 내가 조본을 엄청 열심히 쓰고 있잖아. 근데 나는 그럼 샤오미 밴드 하나만 더 사서 그냥 이것도 끼고 저것도 끼고 이럴래. 디자인처럼. 근데 이게 조금 부정확해요. 너무 센서가 민감해서 그런지 네. 자고 일어나면 내가 300검을 걸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뒤척이는 몽유병이 게. 있나? 그리고 다른 스마트워치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피트니스 트래커들은 이걸 다 측정할 수 있는 모드들을 따로 설정을 해놔요. 네. 네. 조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 이제 버튼을 잔다. 2번 누르고 누르면. 자면 내가 이제 잘 거다. 혹은 심지어는 몇 번 누르면 나 낮잠 잘 거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몇 분 뒤에 알람 울려줘 이런 것도 되고 핏빛도 다 그런 게 되거든요. 네. 근데 조본은 아까 말했듯이 너무 과감하게 빼다 보니까 미밴드는 이걸 너무 과감하게 빼다 보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거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몇 분 이상 안 움직이면 자는 걸로 인식해요. 아 그런 거야? 정말 근데 그게 중국스럽지. 그렇긴 한데 네. 그냥 팔찌를 그럼 빼놓고 놓으면 자는 걸로 인식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들 알고리즘이 있긴 한데 네. 굳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버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공임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좁은 핏빛에 비해서는 네. 센서가 좀 부정확할 수는 있다. 그 미밴드는 그런 버튼이 없어요? 없어요. 위에 그 불이 들어오거든요. 세 개 네. 등이. 네. 그 부분이 터치 패널이라서 더 좋은 거 아니야? 터치 패널이면? 근데 이게 터치가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엄청난 터치가 아니라 그냥 터치가 된다 안 된다. 정전식을 느끼는 거. 네. 사람의 전기가 문질문질 하는 거구나 그냥. 진동이 울릴 때 아마 손을 갖다 대면 진동이 멈추는 정도. 내 생각에 그 왜 터치 센서 느낄 때 요즘 정전식으로 다 하잖아요. 네. 그 터치 센서라기보다는 그냥 정전식 센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팔목에서 느껴지는 전력을 느껴서 팔목에 있는지 없는지 정도 측정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뒷면은 플라스틱이잖아. 근데 이제 어쨌든 전력은 근처에 흐르고 있으니까. 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샤오미 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리죠. 싸니까. 네, 싸고 싼데 그 정도 오차 범위는 인정할 수 있는 거고 음. 저는 이 애플워치 사기 전에 네네. 미밴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게 예. 전화가 오면 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울려요. 전화가 오면 울리고 간단한 알람도 돼요. 네. 몇 이게 시에 울리고 이런 게 아이폰이랑 되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갤럭시 기어로 따지면 갤럭시 기어도 있고 뭐 많은데 얘는 저는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전화 올 때 울리는 거예요. 알림이 오는 게. 근데 네. 애플워치 나올 때까지 꼭 참았다가 안 사긴 했는데 13,000원 아끼려고. 근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긍정이가 쓰는 거 보면서. 네. 이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 듣고 뭐 피트니스를 조금 더 내가 이제 삶에서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좀 측정을 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은 뭐 미밴드로 먼저 시작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중국 거래 전에 탕진점에서 나왔던 해외 구매를 하실 줄 아시는 분이면 알리익스프레스 네. 가도 있고요. 그 중국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면 이제 정식 수입한 것들을 하면 한 예. 2만 원 안쪽에서 살 수 있어요. 18,000원 정도로 네.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은 여기 이 밑밴드랑 연동이 되는 뭐 몸무게 재는 체중 스케일. 저울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 생각하면 한번 18,000원으로 이쪽 세상을 한번 맛보시는 게 어떠실지.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요즘 이제 막 서드 파티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다양한 저렴한 액세서리 업체들이 이 밑밴드 알맹이를 끼울 수 있는 팔찌들을 팔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날 컨셉 따라서 또 5만 가지 색상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그날 컨셉 따라 바꿔볼 수 있게 가볍게 시작하기 좋지 않나 네. 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기승전 미밴드가 최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미밴드 좀 찾다가 애플워치로 오시면 돼요. 미밴드는 쓰다 보면 잃어버리게 돼 있는 게 밴드에서 알이 빠져.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요즘 안 차고 다니잖아. 잃어먹었어? 없어졌어. 아니 긍정이가 네. 애플워치 딱 사자마자 네. 그 알미가 빠진 거예요. 마치 가고 싶다는 듯이. 왜 없어졌어 이랬는데 뭐 가방에 새긴 찾았는데 아니 나 없어졌어. 그래갖고 지금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저희 멍멍이가 어려가지고 궁금하면 다 긁고 먹고 하거든요. 그러면 움직인 거 다 기록되겠다. 아이고 먹은 동기 거 한번 같아. 해봐요. 블루투스로 하면 되지. 동기 한번 해봐요. 이동량이 엄청난 거 아니야? 30일은 간다니까. 아니 근데 이제 배출했겠지 이미. 근데 아니, 너무 아무리 쳐줘도 없는 거야. 근데 저번에 그 멍멍이가 비밴드 밴드를 고무니까 그 네. 실리콘이거든요. 예. 네. 뭐 지들 주장에는 중국에서 발생했다 무해하고 뭐 깨끗하다 이렇게 하는데 다 뜯어먹은 거야. 아이고. 아 그래갖고 미밴드 새로 샀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알갱이도 엄청 질겅질겅 씹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걔가 미친 듯이 씹었는데 기스밖에 안 났어요. 튼튼하다는 거지. 엄청 튼튼해. 걔가 이빨로 질겅질겅 씹으면서 그 밴드에 알맹이가 껴져 있는 데로 씹었는데 기스만 몇 개 나오고 다 작동하더라고요. 대단한데. 역시 그 샤오미는 대륙의 실수라고 부를 만합니다. 이게 단순해지면서 가격도 줄고 덕분에 불필요한 것들을 뺐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튼튼하고 오래가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딱 원했던 그림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11화에서는 나이키 시작. 네, 나이키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예쁜 거 찬다. 그래서 그렇죠. 조본으로 나가서 네. 그리고 긍정이가 준비해준 핏빛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네, 기승전 미밴드. 싸고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디자인이나 아주 디테일한 의학적 정보가 아니라 적당히 내 삶에 끼어들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측정해 주는 걸 원했던 거죠. 네, 그냥 네. 18,000원 길에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애플워치로 넘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시계를 계속 끼고 이 모든 트래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시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11화에서는 이 피트니스 트래커 아니 웨어러블의 시작점을 얘기를 했는데 네, 웨어러블의 시작은 공교롭게 혹은 필연적으로 당연하게도 이 건강과 관련된 걸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희가 제시를 드리고 네, 그게 지금 미밴드까지 와 있다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2화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웨어러블의 가장 꽃. 안정화된 거죠. 꽃이죠. 네. 그래서 팔찌, 시계로 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5만 가지 시계 웨어러블 장비들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뭐 저기 뭐야 입개발 없어지니까 후련하네. 저희가 10화 마지막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매번 말하기 귀찮은 것들 마지막에 녹음해서 했는데 긍정이가 한 거 미친 거 아니고요. 그냥 네, 여러분들은 이제 뭐 팟빵과 아이폰 그 SNS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예.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오늘도 끝나면 뭐가 나오겠지. 네, 어찌됐건 팟빵과 아이튠즈 좋아요 여전히 많이 부탁드리고 네. 네, 네, 별점과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든지 저희 블로그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거. 네. 이거 녹음했으니까 이제 굳이 말할 필요 없구나. 네. 음. 12화에서 만나요. 끝났나 보다. 안녕. 네, 빠이빠이. 빠이빠이. 신발 벗고 운동할까? 땀 한번 쭉 빼고 밥 먹으러 갈까? 회색 도시 속 그녀가 신는 민트색 나이키 슈 빽빽한 빌딩 틈 사이 그녀의 자유로운 나이키 슈 바람을 건드리는 그녀의 픽시 나이키 슈 은 실장입니다. 자가 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 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방송에서 못다한 많은 이야기들은 자가 발전 공식 블로그 www.자가발전.com ZAGAVARZEON.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